네, 여태까지 이런 면접 팁은 없었다. 네, 오늘도 완판 면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이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사실 면접 질문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죠.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심지어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자, 그렇게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진짜 잘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건 뭐 기본으로 아실 거고,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자주 나올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딱 들여다봤더니 만약 시리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름하여 만약 시리즈, 제가 지은 건데, 만약 뭡니까? What if? 야, 그렇다면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묻는 류의 질문이 참 많은데,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로 대표 질문이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판 면접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3가지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 차례차례 마치 시리즈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연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너 떨어지면 어떡할 것 같니? 두 번째, 야, 네가 지원하는 것 말고 내가 만약에 너한테 다른 직무를 권하면 너 어떡할 거니? 세 번째, 만약에 회사를 들어왔는데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너 그럼 어쩔 거니? 자, 이 3가지 다 여러분은 맞닥뜨렸을 때 저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감합니다. 이러실 수 있어서 제가 3가지를 다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기에 알람을 하셔야지, 알람 설정을 하셔야지 이 영상이 바로 뜰 때 여러분 남보다 빨리 숙지해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3가지 중에 첫 번째, 너 만약 떨어진다면 어떡할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거, 도대체 왜 물을까요? 내가 떨어지면 내 기분이 어떨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물어볼까요? 아니겠죠. 그럼 왜 물어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얘가 지금 붙을까 말까 하는 그 커트라인 정도에 걸려 있는 거야. 얘를 놓치기에는 아까운데 또 그렇다고 얘를 붙이기에는 또 다른 애 잘하는 애가 있어. 이럴 때 얘가 정말로 우리 회사를 떨어지면 앞으로 다시 올 의향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려고 한번 얘를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떨어질 것 같은 애한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얘가 떨어지든 말든 얘가 집에 가서 펑펑 울든 말든 면접관들이 관심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물어보냐? 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장난기도 약간 발동하고 될 것 같은데 얘가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보자. 그게 뭐 놀리고 싶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진정성 체크나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다 너 만약 떨어지면 뭐 할 건데 너 되게 못했거든 면접? 이런 말을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그 2가지에 대해서 풀어드리면 되겠죠?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옆에 있던 아이들 중에 되게 잘하고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딱 면접관이 그러더라고요. 자네 여기 떨어지면은 또 아나운서 시험을 볼 건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엔 뭘 할 건가? 그 아이가 대답했던 게 정석이라고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점점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행하시듯이 뭐 표정을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이 회사를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나운서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마냥 놀 수만 없고 1년에 한두 명 뽑는 이 회사에만 목숨을 걸 수도 없고, 그 사이에 어찌됐든 그런 지역 방송사들 아나운서들도 되게 많이 뽑아요. 뭐 아니면 리포터로 할 수도 있고 기상캐스터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뭐 여기서 공고 나면 시험 봐, 저기서 시험 봐, 막 이러면서 되는 데면 감사하게 경험을 쌓고 1년 후에 만약에 또 뽑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회사에 또 분명히 지원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게 답입니다. 무조건 재도전하겠어요. 저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저 떨어지면은 다른 건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이게 진심일까요? No. 그쵸? 아니 여러분, 이 회사가 기다렸는데 2년 동안 내가 원하는 직무를 안 뽑으면 어떡해요? 3년이 지났는데 안 뽑으면 어떡해요? 그동안 정말 이 회사만 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거짓이고. 그럴 때는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재취업,
이때는 뭐 신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경력직 채용도 되게 많이 늘고 수시 채용도 많이 늘고 있죠. 공채 안타깝지만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뽑는 사람의 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똑똑하게 대답하는 건 뭐 다른 회사 비슷한 분야에 가서 배울 것도 참 많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항상 귀사가 어떤 일에 경력직 채용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겠다, 알람 설정을 해두겠다,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가 답입니다.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여기밖에 없어요. 무조건 재취업을 한다면 여기. 전 여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씨알도 안 먹힐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처음부터 아까 그 아나운서 지망생처럼 그렇게 답을 해도 되지만, 제가 또 여기 한 가지 플러스 여러분께 팁을 드리면, 처음에는 위트를 더해서 시작하는 게 분위기도 밝게 할 수 있고, 인성적으로도 얘는 이런 상황에도 대처가 잘 되는구나, 요렇게 순발력이 있으면은 애가 회사에 들어와서도 잘 적응을 하겠는데, 네, 요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트를 더하세요. 어떻게? 일단은 자아 비판에 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취준생들은 떨어지면 어디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인사과에 전화해서 수험번호 1570 몇 번 왜 떨어졌나요? 물어보면 그거를 다 일일이 알려줄까요? 그건 회사 기밀이라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때문에도 공정성이 어긋나서, 이런 말만 듣고 마음 더 아픕니다. 자아 비판 돌입해서 한 3, 4일은 정말 동굴 속에 갇혀서 정말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다시 동굴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활동을 안 할 순 없고 등등등,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위트로 끝내도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여기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래버리면 분위기도 좀 편해지고,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도 저의 좀 괜찮은걸?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진지하게 답을 하되, 당연히 똑똑하게 정말 현명하게 답은 해야 돼요. 하지만 20-30%의 위트와 가벼움을 섞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매력도를 높이는 거라, 여러분 그거는 어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력을 마구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거 왜 물어볼까? 떨어지면 그냥 얘는 이미 된 거예요. 됐는데 그냥 궁금한 거야. 얘가 여기서 뭐라고 하나. 진정성 체크면도 있고, 떨어지면 다른 데 갈 건데? 이런 뉘앙스로 답은 누구나 안 하겠지만 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가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이 그렇게 안 드러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회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테스트 겸 면접을 봤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중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하지만 여러분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다른 회사 갔는데 그분이 또 나타나서 내 상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진지한 모습을 보이되 끝까지 예의를 갖춰서 답을 하시되, 이 두 번째는 제가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건, 이미 붙었다 생각하는 아이한테 물어보는 건 사실 면접관님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이건 또 여기서 제가 제 자랑을 하면 또 댓글에 테러 맞을 수 있는데, 제가 그 CJ 쇼호스트 붙을 때 서땡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야? 얘는 왜 이렇게 20대 때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어? 벌써 이게 몇 번째 시험이야? 4번째 시험이야? 이런데 또 들어왔다가 떨어지면은 우리 그거 손해 아닌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누구나 그렇게 답하겠죠. 이제는 여기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닌가요? 있어 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고 사실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인 거라 약간 조금 이렇게 오버랩이 됐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 회사에 정말 계속해서 다닌다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쇼호스트라는 직무에 처음 지원을 하는 거고, 저도 제 인생을 위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성격이 다른 쇼호스트 일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거고, 그걸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이게 뭐야?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제
뽑으셨는데 그게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얘기를 하냐면 뉘앙스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그분이 약간 뭔가 마음에 든 것 같았는데 끝에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조건 저는요 붙여주시면 딴 데 절대 안 갑니다 이랬으면 오히려 더 가벼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진지와 약간 위트 등등등 가벼움 섞는 거는 오히려 다른 반전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젊잖아요. 그리고 팩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매력 있잖아요. 유머도 있잖아요. 그거를 매력도를 발산하셔도 되는 자리니까 너무 쫄지 말아요. 너무 위축되지 말아요.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버리지 이런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밀당은 필요합니다. 자, 짧게 제가 할 줄 알았더니만 어느덧 이것도 10분도 넘어 하다 보니까 이제 취준생 여러분께 이렇게 재밌는 뭐 에피소드 등등 해서 제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그 면접자의 답도 이렇게 인용해가면서 여러분께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고민하신 다음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지와 위트를 섞어서 담백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고민할 법한 질문 한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뭐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슬프겠지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죠? 네, 데리고 오시면 제가 나중에 혹시 알아요? 구독자가 막 늘면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공약도 일단은 하면서 이번 시리즈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제가 만약 시리즈 2탄을 가지고 올 테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발빠르게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 화이팅!